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시죠. 단식 농성 황교안 얼굴도 못 알아봐. 병원행 권유에도 할 일 남았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황 대표가 물을 많이 못 삼키다 보니 단백뇨 징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혈압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단식 닷새째부터 기력이 확연하게 떨어졌다며 황 대표가 방문자들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도 거의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힘들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며 아직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병원에 가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 대표가 이번에 단식을 시작했었을 때 여러가지 불만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야, 무슨 지금 시점에서 철진한 단식이냐, 아직까지도 구태연한 그런 모습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불만 소리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나 그 불만에 대해서 황 대표의 의지는 간단했습니다. 목숨을 걸겠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목숨을 걸고 결코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추운 날 며칠에 걸쳐가지고 물만 마시면서 단식을 한다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황 대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겠다라는 자신의 의지에 걸맞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이 정말로 아픕니다. 저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소미아, 공수처, 선거제도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머지 두 가지 일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 한켠이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눈물도 날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등장하셨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법 내주고 선거법 막아야 한다. 황 대표가 지금 목숨을 걸고 공수처와 선거제도 두 가지를 지금 결사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홍 전 대표가 나타나서 건넨 말씀은 간단해요. 공수처 내주고 선거제도 막자 이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아니 홍 전 대표가 지금 제정신이냐, 홍 전 대표가 지금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해주자라는 것이냐, 누군가는 지금 목숨을 걸고 며칠 동안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분노가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글들이 올라오죠. 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홍 전 대표가 공수처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분노가 느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황 대표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공수처 내줘야 된다, 선거제도만 막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마치 이것이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모습이 딱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홍 전 대표는 과연 어떤 의사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얘기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홍 전 대표는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애초부터 나경원 의원이 강행 처리를 막을 아무런 제도 장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을 정개특위 등에 올리는 크나큰 실책이 있었고, 그 전에 원내대표가 소수당인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이 합의해준 그 자체가 또 실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것이 내가 말하는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땐 저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가 있지만 한 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맞는 얘기긴 하죠. 선거제도가 개혁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가 계속해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제2의 정의당, 제3의 정의당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공수처법을 아예 영원히 우리가 폐지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선거제도를 결사 반대해가지고 막아낸다라고 하면은 공수처가 지금 통과된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그거를 뒤집을 수가 있다. 그게 지금 홍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막기 위해 정기국회 거부, 의원직 총사퇴를 진작에 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강행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면 무슨 실익이 있냐 이거죠. 저는 홍 대표의 여러 가지 말 중에 특히 제일 마지막 말이 공감이 갑니다. 진작에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습니까? 과연 그 정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왔겠습니까? 이 사태까지? 다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다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내가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기회주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 혼자 밀고 그 그늘 뒤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가 나중에 가서야 마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처럼 아무런 실효적인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다 통과가 되고 난 뒤에서야 마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의원직 총사퇴라는 얘기를 지금에서야 스멀스멀 꺼내는 것을 보니까 저는 정말 그것이 가증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홍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 의원들은 황 대표에게만 모든 짐을 떠넘기지 말고 서둘러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무대책 행보는 마치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방비로 방치해서 비극을 초래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그 비극에 대해 가지고 홍 전 대표가 책임이 없냐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적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마치 박 전 대통령을 박 전 대통령 혼자 방치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목숨을 걸고 황 대표와 내가 같은 길을 가겠다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있습니까? 그냥 쫄랑쫄랑 가가지고 거기다가 귓속말하고 마치 그냥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당대표님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 하나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절체절명의 위기인 이 순간조차도 목숨을 걸고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그렇게나 행동하고 있지. 저는 홍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저조차도 여러 번 몇 번에 걸쳐가지고 홍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왜 저거를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의 정치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하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에요. 그냥 나와가지고 황 대표한테 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는 기자들한테는 그냥 내가 황 대표한테 힘내라고 얘기 한마디 하고 왔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 것인데 마치 저 자리조차도 황 대표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저 장소조차도 저 지금 순간조차도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뽐내기 위한 장소로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입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그 불만은 제가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홍 전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죠.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황 대표에게 제시한 방안은 굉장히 건설적이다. 무슨 얘기냐?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 중이고 건강이 문제가 될 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다. 선거구 조정만 하더라도 대한신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본다. 실제로 유승민 의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 없이 선거법을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라도 맞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공수처와 선거제도 개혁 두 가지를 다 막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다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더더욱 현실적으로 냉혹하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공수처는 우리가 집권하고 나면은 뒤집어서 없앨 수가 있지만 선거제도가 개혁돼 버리게 된다면 정말 집권조차도 못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 차원에서 저는 홍 전 대표의 지적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황 대표가 지금 순간조차도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도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